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나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나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왜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야 하는가? 두 번째, 아파트형 공장 투자의 5가지 원칙. 세 번째, 법인의 물건을 잡아라. 네 번째, 초보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투자 지역.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야 하는가? 왜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투자해야 하는가? 1. 아파트형 공장 투자가 일반인에게 허용되다. 최근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단지에 대한 일반인 임대투자를 허용했다. 이제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처럼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2. 아파트형 공장에서 주거가 가능해진다. 이제 아파트형 공장에서 주거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3월 22일 발표해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를 허용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해 출퇴근이 어려우므로 교통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 공장 내 오피스텔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책화한 것이다. 세 번째, 아파트형 공장 투자는 수익률이 높다. 아파트형 공장 투자는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2배에서 3배가량 높다.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투자에 비해 매월 받은 임대료를 비교했을 때 아파트형 공장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다.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가 예전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 그냥 뭐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를 뭐 사서 투자할 수가 없었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만 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풀렸다는 이야기죠. 그게 풀려서 일반인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제 주거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아파트형 공장 내에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공간이 이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오피스텔하고 같아지는 거죠. 근데 바로 이제 그 직주 근접이 되는 거죠. 바로 직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이 되면서 약간 더 좋아진 거죠. 일반인들 투자하기도 더 쉬워지고.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형 공장 투자는 수익률이 높다. 이 아파트형 공장 투자가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2배에서 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형 공장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 워낙 그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투자의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뭐 아파트를 단순히 임대 수익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뭐 2%? 뭐 이 정도고, 오피스텔 진짜 많이 나와봐야 5%. 예, 이런 상황이라
뭐 상대적으로 뭐 저는 아파트형 공장 수익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저도 투자를 해보지 않아서. 근데 뭐 2배, 3배 높다고 하니까 그럼 뭐 한 10% 기대할 수 있는 건가? 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책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에 비해서 2배에서 3배가량 높다, 수익률이.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투자의 5가지 원칙.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시작하라. 소형 빌딩 매입은 일반인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책에 나오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솔깃하게 되고 다 좋은 이야기 같지만 정작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추천하지 않는다. 30억 원 이상 되는 소형 빌딩을 제가 이거는 좀 제가 잘렸네요. 이거는 제가 그냥 뒤에 붙여서 내용 알고 있으니까. 빌딩은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반드시 가장 오래된 지역을 우선 선택하라. 아파트형 공장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이다. 국가는 서울 핵심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무역과 수출, 그리고 생산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완성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오랫동안 국가가 관리해온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매출 현황도 우수한 편이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형 공장 주변에는 음식점, 백화점, 호텔 등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충분히 들어서 있어 생활 여건 역시 다른 아파트형 공장에 비해 잘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건설업체에서 분양을 하는 물건들보다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관리해온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임대 수요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1층 로비에서 입주 현황을 확인하라. 아파트는 몇 동 몇 호에 누가 사는지, 해당 아파트에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공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건물 1층 로비에 입주 현황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물 로비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입주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해당 건물의 공실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파트형 공장을 살펴볼 때에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해당 건물에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몇 개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꾸준하게 엘리베이터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건물에 한 회사가 나가더라도 금세 새로운 세입자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주차장에서 입출차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아파트형 공장 물건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 입출차가 편하고 택배 회사 차량이나 큰 화물 차량의 화물 적재 및 하차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선택해야 나중에 다시 매도할 때도 유리하다. 네 번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라. 다섯 번째, 렌트 프리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깎아주지 마라. 나는 임대료를 깎아주기보다는 차라리 한두 달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렌트 프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임대료를 낮춰서 계약하게 되면 기본 수익률이 엄청나게 하락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원 할인해주면 1년에 360만원이나 할인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임대료를 할인해 주기보다는 한두 달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렌트 프리를 해주는 편이 낫다. 입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좋고 사무실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도 오히려 편하다. 한번 임대료를 낮춰서 임차인을 받게 되면 매년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네, 아파트용 공장을 투자할 때 좀 살펴봐야 될 것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용 공장 투자로 시작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아파트용 공장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하는 말이고, 뭐 다른 아파트나 빌라, 뭐 상가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한번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물건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또 상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가 투자를 권하시겠죠. 아파트 투자를 권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 투자를 또 1순위로 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이 이제 아파트용 공장에 대한 책이니까, 지식산업센터로 돈을 버신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억 원짜리 소형 빌딩 매입은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지만 뭐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 오히려 소형 빌딩 같은 경우에 뭐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뭐 주택 같은 건물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있어서 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네, 오히려 조금 이제 이 책이 아파트용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책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반드시 가장 오래된 지역을 우선 선택하라.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좀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가 저도 좀 알아봤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단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용 공장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지역들은 일단 국가에서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지역이고, 또 오래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용 공장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들이 매출 현황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층 로비에서 입주 현황을 확인하라. 그러니까 뭐 지식산업센터 저는 가보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 건물에 1층에 인포메이션이 있고,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나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앉아있는 곳 뒤편으로 이제 현황표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표죠. 이 건물에 501호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있고 503호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는 사실 얼마나 비어있는지, 오피스텔이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입주기업 현황표가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은 이 건물에는 이러이러한 그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현재 공실은 몇 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다. 조금 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라. 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이라서 대출을 받았다면은 그 월세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월세 수입으로 대출 원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렌트 프리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깎아주지는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그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그럼 좀 가격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200만원에 이제 받고 싶고, 월세를 200만원 받고 싶고, 이걸 이렇게 내놨는데, 이제 나가지가 않는 거죠. 왜 안 나가느냐? 뭐 다른데 뭐 많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너무 진하네요. 네. 네, 월세가 200만원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곳에 위치한 뭔가 오피스들이 전반적으로 임대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0만원에 임대가 안 되니까 좀 가격을 내려야겠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년으로 치면은 원래 2,400만원을 받아야 될 것을, 이게 지금 150만원이니까 1,800만원을 받는 겁니다. 네, 1,800만원. 1,800만원을 받는 건데, 그건 사실상 600만원을 1년에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월세를 깎아주지 말고, 어차피 600만원 깎아주는 거면은, 처음 3달간을 임대료를 면제해주라는 겁니다. 임대료 면제. 그러면은 200만원씩 3개월 면제해주면은 어차피 600만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게 좋지, 단순히 내 월세를 200만원 받아야 될 거를 150만원으로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200만원 받을 거를 150만원 받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재계약. 그럼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150만원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또 깎아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올리더라도 많이 올릴 수가 또 없잖아요. 또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임대료를 갱신할 때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임대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은 약간 이건 좀 사기에 좀 이런 것도 있는 요소가 있는데, 200만원으로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임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랑 150만원을 써놓고 임대 수익률 계산하는 건 완전 다르죠. 왜냐면은 내가 렌트 프리를 한 거는 계약서 상에서는 사실 나타나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물건에 나중에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임대료가 12달 동안 낸 임대료로 생각하지 3개월 동안 안 받았다는 걸 모르잖아요. 약간 이건 좀 사기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실 좀.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특히 상가나 오피스 건물들은 이렇게 렌트 프리를 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렌트 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상 전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 정도까지는 사기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150만원으로 하면 임대 수익률 자체가 확 낮아지는 거죠. 근데 200만원으로 써놓고 3개월 면제해주면은 임대 수익률 자체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지방에서는 이미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건물,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혹시 뭐 지방의 오피스텔, 뭐 다가구 수익형 부동산 뭐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 이 렌트 프리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십시오. 물론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나 렌트 프리 받았어라고 말을 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주변에 뭔가 공실이 너무 많다, 근데 임대료가 좀 높은 편이다, 이거는 렌트 프리를 100%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꼭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뭐 아파트 공장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렌트 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가려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서 가려내셔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렌트 프리 부분.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물건을 잡아라. 아파트형 공장에 투자한 개인의 경우에는 최대한 시세 차익을 많이 받고 넘기려고 하겠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차익에 대한 세금 정산과 각종 서류 때문에 차익을 많이 남기기보다는 빨리 넘기고 일정에 문제없이 직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서둘러 이전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물건을 잡을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이기고 시작하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또 여기 이 오피스 건물들도, 오피스 상품들도 급매물 같은 게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매매가, 내가 얼마를 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기업이 갖고 있던 물건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 빨리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갈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잡으면은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물건은 바로 이 법인의 물건이죠. 법인에서 이제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를 이전하면서 정리하게 되는 그런 매물들을 찾는 게 제가 보기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받고 이런 거는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법인에서 나온 물건, 회사가 망해서 철수하는 물건, 이런 물건들을 좀, 왜냐면 이거는 시간이 진짜 금이기 때문에 빨리 청산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은 이 책을 보시고 나도 아파트용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 법인의 물건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투자 지역.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해서 지역을 추천하자면 구로, 가산, 문정, 그리고 성수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아파트형 공장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고 교통망과 기반이 이미 갖춰진 곳이며 꾸준한 지가 상승과 확실한 임대 수요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역세권이라는 것이다. 초보 투자자라면 모험을 하기보다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투자해야만 나중에 황금성이나 지가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유리하다. 만약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을 소유했다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 첫 번째 조건이 역세권이었다면 두 번째 조건은 대단지다. 나홀로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에 투자하기보다 대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 아파트형 공장이 모여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초보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힌트를 주십니다. 그게 어디냐? 구로, 가산, 문정, 성수.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라서 우리가 좀 낯설게 느껴지지, 이 부동산의 투자 원칙은 진짜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로, 가산, 문정, 성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서울이잖아요. 사실 서울, 아파트도 서울이거든요. 단독다가구도 서울이고. 서울은 일단 기본적으로 큰 실패를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도.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구로, 가산 같은 경우는 G밸리라고 이제 묶여 있고요. 문정은 이제 송파구에 있는 그런 곳이고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근처에. 그리고 성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동구에 있죠. 서울숲 있는데. 성수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제가 보기에 구로, 가산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이 네 군데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형 공장에 밀집되어 있고, 또 교통망. 여기서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특징, 공통점은 역세권이다. 아파트도 역세권이잖아요. 오피스도 역세권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사실 뭐 그냥 큰 원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 교통 편하고 뭐 이런 뭐 대단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냥 원칙들이고 투자 원칙들이고,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면 크게 뭐 실패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뭐 역세권과 대단지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용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들은 네, 이 두 가지가 전부네요. 네. 역세권과 대단지, 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용 공장이 투자 환급성도 높고 수익률도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지가상승률, 뭐 나중에 매매하실 때 또 매매 차이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 역세권과 대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용 공장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단지에 지하철에 가까우면은 그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고 또 나중에 매매 차이도 많이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파트용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나는 아파트용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라는 책을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용 공장 투자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혹시 이 영상이나 이 책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뭐, 법인 물건을 잡아야 된다. 네. 쥐벨리나 성수, 문쟁에 가서 법인들이 내놓는 물건을 투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책에 써있진 않았지만, 제 느낌상으로 법인에 나오는 물건들은 굉장히 드문 물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희귀한,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물건인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매물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매물들은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실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용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첫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읽기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 제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따 오후에 새 책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